사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저자들은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에 읽는 것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 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와닿지는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책을 읽게 되면 이따가 그 저자가 평생 동안 축적했던 그 노하우, 그 지식적인 부분이라든가 연구 결과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 삶의 노하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죠. 사실 이 청권을 왜 읽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청권을 도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4년에 150권, 2015년에 15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해외 주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처럼 다양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약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 특히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밖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부분에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여러 권의 책을 14년, 15년 동안 읽었던 중에 이런 책들을 보았습니다. 이 성공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있다. 독서 티핑 포인트를 언급을 하는 것을 보고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티핑 포인트라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죠. 옥중 독서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옥중에서 이제는 교도소 내에 수감이 돼 있는 중에 엄청난 책들을 읽었다. 그래서 그 훗날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옥중에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 옥중 독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또 마찬가지인데 손정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정희 씨는 투병 생활로 이제 손정희 씨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본 제1의 부자죠.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투병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한 3년간 투병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3,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꺼번에 그렇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더 큰 도약을 이뤘죠. 소프트뱅크는 지금도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는 싸움 안 하죠. 한번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에게 권총어준했던 패자 부활전. 춥고 배고프고 뭐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목숨 걸어봤니? 목숨 걸어봤니? 이거 안 하면은 나 죽어.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제는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까지 하죠. 자신이 기른 것은 동네 도서관이다. 이 정도로 독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있었고요. 징기스칸도 전쟁을 할 때 책을 실은 그런 마차까지 끌고 다닐 정도로 독서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자들은 이 독서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청권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청권. 앞서 이 14, 15년 300권, 16년에 700권을 읽으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던 거죠. 700권, 1년 만에 700권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마다 60권 정도 읽어야 되죠. 그러면 하루에 이틀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는 직장 생활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에서 몰아서 그렇게 읽었었는데 많게는 하루에 7권부터 평균적으로는 한 5권에서 6권 정도 독서를 했어요. 그만큼 정말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를 하고 읽었어요. 지금 아니면 달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평생 달성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죠. 밖에 놀고 싶고, 뭐 술 마시고 싶고, 밖에 막 주말에 또 여행 다니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거를 억지로 막 억눌러가지고 결국 2016 11월 11일 날 700권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500권을 추가를 읽어서 1,500권을 읽었고요. 그 중에서 1,000권 정도가 경제서적을 읽었죠.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독서에 취미가 있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없습니다. 자, 22살 때까지. 자, 1살 때부터 22살, 22년 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제 의지로 책을 읽었던 적이 손에 꼽습니다. 그 정도로 책과 담사 보냈었죠. 책을 싫어했습니다. 읽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요. 그 활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미가 있었지 책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읽다 이제 14년에 만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계속적인 1500권을 읽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아냐면 책이 읽기 전과 읽고 난 다음 다독을 하고 책을 읽기 전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알았으니까요. 22살의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었을 때의 기억도 지금의 기억이다 보니까 더 생생하기 때문에 이 두 차이를 알게 되죠. 그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22살 때부터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은 아니었어요. 1년에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한 20권 정도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지식들을 쌓지 못하다 보니까 투자를 했을 때도 이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 막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쉽죠.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빨리 해라. 나도 투자했는데 괜찮다. 재미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기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지금 같은 역발상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배경도 책을 읽었기 때문인데 책을 읽게 되게 되면 자신의 뚜렷한 기준이 생깁니다. 자신만의 기준이라기보다도 다양한 책들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경기 불황적인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휘청거려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들에 대해서 메인적인 그런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투자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의 뉴스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다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 책들을 찾아보고 그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는 그 뉴스에서 말하는 이제는 뭐 겉핥기라 수박 겉핥기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코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수박 겉만 핥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하나를 볼 때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부동산 책들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을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 해당되는 항목들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주식에 써 있던 워렌 버핏이 사용을 하는 가치 평가 그 기준을 주식 기준을 이제 부동산에 적용한다거나 부동산을 주식에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뭐 과학 그런 공식들을 바탕으로 이 부동산에 대입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해 본다거나 이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하는 그 기준들을 많은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부동산을 봤을 때도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서 그 부동산을 접근할 수가 있게 하는 게 이런 책의 힘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재테크 책을 여러 권 접하다 보면 접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천 권 정도의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몇 권의 그런 추천드리는 그런 책들을 위주로 그 한 권을 10권 정도 읽으면 굳이 한 100권, 200권 새로운 그런 책들보다 한 권을 여러 번 읽었을 때의 느끼는 바가 훨씬 더 크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저자들에 따라서 가치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른데 이 다른 부분들이 이제는 수백 권이 넘어갔을 때는 비슷하다. 그 정도, 이때까지 읽었던 그 수준에서, 그 정도에서, 이때까지 읽었던 그 정도에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 새로울 게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신규 책을 읽기보다도 한 권의 그런 책들에 있어서 그 지식 부분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청문 재테크 책 읽고 배운 것들, 그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는 싸움 안 하죠. 한번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에게 권총주랬던 패자 부활전. 춥고 배고프고 뭐 돈도 없고 꿈도 없고 목숨 걸어봤니? 목숨 걸어봤니? 이거 안 하면은 나 죽어.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하는 일이 좋으면 그 평생 하루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취미생활이 그 제 일을 어떤 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더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는지 저는 온리 몰입.